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제 포인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되짚고 넘어가면요. 일단 포인터는 메모리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메모리를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래서 격자 무늬를 이렇게 그렸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박스를 1바이트짜리 박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게 메모리의 생김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로 상상하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한 거는 요 밑에 거를 요거를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렬로 상상을 하시면 이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메모리 상상하실 때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아요. 뭐 가로 세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딱 확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메모리 처음과 끝이 존재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1바이트씩 쪼갰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1, 2, 3, 뭐 땡땡땡땡 해서 뭐 1000, 뭐 10,000 해가지고 뭐 엄청 크겠죠. 엄청 많다고 했으니까 뭐 몇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이 숫자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인터 또는 주소값이라고 하고요. 이 몇 번째 박스를 가리키느냐, 요 용도라 그랬죠. 그래서 몇 번째 박스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그 값,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포인터 또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소값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바이트 단위로 주소값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기를 가정할게요. 100이라고. 여기를 100로 가정하고요. 일반 정수값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x를 붙일 거예요. 주소값에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가정해서 붙이는 거예요. 진짜 주소값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설명할 때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00번지라고 하고 x를 붙여서 주소값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x 1, 0, 1이 되겠죠. 여기를 가리키는 값은 x 1, 0, 2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겠죠.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메모리를 보통 램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요거의 준말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많은 칸들이 있잖아요. 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무데나 갖다가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랜덤하게 아무데나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A는 10 하는 순간 아무데나 이 광활한 메모리 영역 중에 아무데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4바이트가 되겠죠. 딱 4칸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을 표현하는 거죠. 뭐 굳이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10은 뭐 이렇게 앞에 다 0, 8개로 채우고 칸 하나당 숫자 8개니까요. 막 이렇게 채우고 여기에서만 뭐 1010 뭐 이런 식으로 10을 표현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A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A는 이거랑 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이름을 찾아가면은 정확히 이 위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한테 주소 달라고 하면 주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변수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포인터 찾아와가지고 여기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름에
이 주소를 연결해서 관리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필요하면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 옆에다가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러면은 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소값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x101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이게 지금 x101이에요. 진짜 x101이 아니라 a의 주소값이라는 거죠. 이 a의 주소값은 모릅니다. 이거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순간 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정하는 거예요. 보통 운영체제가 그걸 관리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이 값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딱 얻으면 돼요. 이 값이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이어도 100이어도 1000이어도 이 값은 맨날 바뀐다 그랬죠? 랜덤하게 부여가 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A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가는 건 어떻게 한다? 주소값 앞에다가 별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소값 앞에예요. 앞. 별 붙여서 이걸 역참조라고 한다고 했죠. 역참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소값이라는 게 값이기 때문에 따로 저장해 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이거 물어봐서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쓰면 좀 못생겼잖아요. 저 표현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주소를 이렇게 얻어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 담는다 그랬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식이에요. 이게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제 삭제하고 작게 그릴게요.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자, 그럼 일단 이거 4바이트를 제가 찍겠습니다. 이거 A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를 X100이라고 할게요. X100. 그리고 여기 이 4칸을 이용해서 10을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10. 그리고 이름은 A라고 지어놓은 거고요. 딱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A한테 주소 달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X100이 나오겠죠. 이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P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변수는 제가 다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도 요 어딘가에 마련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일단 여러분이 이 주소값의 크기는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잡으세요. 이 정도로 잡고 이제 여기를 x100, 101, 102, 103, 104, 105, 106 여기는 x106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생성이 됐다라고. 그리고 얘 이름은 P인 거죠. 값은요? 우리가 넣은 적이 없죠. 이거 만약 안 넣었다라고 하면은 의미 없는 값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방금 이렇게 A의 주소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 A 주소 요 값이 이제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4바이트인데 인트는 4바이트니까. 근데 요건 아직 모릅니다. 요건 아직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변수는 앞에 자료형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딱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포인터 변수는 일단 별을 붙이시고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별 앞에 내가 저장하려는
주소의 원본 A의 주소값이면 원본은 A죠. 그러니까 A의 타입을 보시고 그대로 복사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포인터 변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P가 생성되는 것도 랜덤합니다. 꼭 여기 바로 옆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이제 최대한 제가 첫 번째 변수 최대한 가까운 데다 만들어줘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P가 어쨌든 A의 주소값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A의 주소에다가 별 붙여서 역참조하는 거나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표현상으로도 좀 낫고 저장을 해놨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A의 주소를 계속 꺼내서 쓸 수 있겠죠. 다시 안 물어봐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역참조, A의 역참조가 되고요. 역참조라는 건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의 주소를 찾아가면 A가 나온다. A에는 10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10을 가지고 출력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이 P를 찾아가면 A라는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이에요, 이거. 4바이트짜리 공간. 그럼 우리가 이제 변수를 공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변수가 대입연산자 왼쪽에 오면 값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저장소, 이 공간에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값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A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찾은 게 A니까 그렇죠? 그래서 P는 A의 주소 X100 별 붙이면 찾아간다. 찾아가서 그럼 찾아오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보통 그냥 쓰면은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고,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문법이랑 이 메모리의 이 생김새 정도만 일단 숙련을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왜 쓰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요거를 풀어보세요. 6일차에 문제 2개 올려드렸거든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i의 값을 50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렇게 직접 변수명으로 지목해서 직접 바꾸지 마시고요. 주소로 찾아 들어가서 바꿔주세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바꾸시면 안 되고, 이 값을 직접 바꾸는 것도 안 돼요. 여기서 수정 가능 지역에서 C라는 변수의 주소를 얻은 다음에 찾아가서 포인터로 바꿔보세요.
체크 좀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1바이트, 플롯 4바이트, 뭐 인트 4바이트, 롱 8바이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타입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캐릭터에 별 붙은 거 이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 이렇게 C가 있다. 이 C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별 붙이고 이렇게 앞에 캐릭터 붙이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P라는 변수의 타입은 캐릭터에 별 붙은 거죠. 뭐 또 인트 하나 더 해서 i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pi라고 해볼게요. 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별은 이렇게 요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변수명이랑 타입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더 플롯 f가 있다라고 하면 f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타입이 어떻게 된다? 플롯하고 별 붙인다. 이게 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저장하는데 변수의 타입이 몇 개가 생깁니까? 일단 여기만 해도 3개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본 타입들 있죠. 뭐 롱이라든지 쇼트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주소의 유형이라는 게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인트 변수로부터 주소 얻으면 인트형 주소고요. 쇼트 이 변수로부터 주소 얻으면 쇼트형 주소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주소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자료형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요거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자료형을 쓰는 이유. 데이터 표현의 기준이죠.
이거 없으면 데이터를 표현 못한다 이거예요. 자료형 없으면. 그리고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기랑 유형.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올바르게 데이터를 못 쓴다 그랬죠. 자료를 제대로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크기만 가지고 따지면은 실수랑 정수랑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플롯도 4바이트고 인트도 4바이트라서. 유형만 가지고 따지면은 캐릭터랑 인트를 구분을 못하죠. 둘 다 정수니까 똑같은 유형이니까. 그죠? 근데 크기가 다르잖아요. 얘는 1바이트, 얘는 4바이트.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자료형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정보를. 자, 그러면 일단 그 주소의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일단 주소의 유형 나뉘잖아요. 지금 캐릭터형 주소, 인트형 주소, 플롯형 주소. 그죠? 그러면은 나눈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있죠. 크기 때문에 나눈 거나 뭐 유형 때문에 나눈 거나. 그래서 일단 크기를 본 거예요. 크기가 달라서 이렇게 나눈 건가? 캐릭터형 주소랑 인트형 주소는 크기가 다른가? 궁금해서 봤더니 다 똑같죠. 그러니까 주소 값은 무조건 다 8바이트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 x100이라는 주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칸이, 빨간색이 8칸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8바이트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8바이트는 사실 알았어요. 주소 값은 무조건 8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얘는 8바이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값 자체가. 제가 x100이라고 해놨는데 진짜로 x100이 아니고 8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갖는 어떤 특정 값이 될 거예요. 그 값을 만들어주는 거는 운영체제가 만들어준다고 했죠. 자, 됐고요. 그러면은 크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유형인데, 그 유형이라고 하면은 뭐 처리 방식이라든지 연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르잖아요. 유형에 따라서. 그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주소가 8바이트라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이걸 안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캐릭터형 포인터랑 인트형 포인터랑 안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통칭 그냥 별 붙여서 자, C의 주소도 저장할 수 있고 pp라는 주소에다가 변수에다가 i의 주소도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f의 주소도 저장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주소만 가지고는 별 의미 없다고 그랬죠. 주소를 가지고 앞에 별 붙여서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찾아가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조금 지저분한데, 자, x100이라는 주소를 제가 이제 저장을 요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 저장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x100. 자, 그럼 여러분들은 주소를 얻고 있어요. 얻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pp라는 변수에다가 주소를 얻어놓은 상태고 이 주소를 찾아가면은 당연히 여기 a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별 붙여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요 앞에 별 붙이면은 요 주소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역참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여기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정확히 어디에 올 수 있냐면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x100은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파란색까지 여러분 CPU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모리를 사용하는 CPU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CPU한테 알려준 거죠. x100 가면 돼. 이렇게도 온단 말이에요. 읽으려고.
데이터 읽으려고 와요, CPU가. 자, 그래서 읽어갑니다. 이렇게 쭉 읽어가겠죠. 자, 근데 어디까지 읽어갑니까? 이거를 4바이트를 정확히 읽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CPU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만약 이렇게 3개 읽어가면 10 안 나오겠죠. 이렇게 5개 읽어가도 10 안 나오겠죠. 왜냐면 정확히 이거 4개 이용해서 10을 여기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 읽어가면 10이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00000 이걸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쯤에서 잘리면은 이게 이진수로 한 번에 그 어떤 값을 표현한 것일 텐데 이진수가 잘려버리죠. 그죠? 더 가져오게 되면 뭔가 더 붙어버리고, 그럼 이 전체의 이 비트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4바이트 정확히 안 가져오면 무조건 잘못된 데이터가 나와요. 그죠? 이 4바이트가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 딱 10 이렇게 저장된 게 아니라 이 4개를 전체를 이용해서 10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부터 CPU가 여기까지 정확히 어디냐면 X104까지 읽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딱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CPU가 여기 딱 읽어갈 때, 자,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료형이 없으면 모든 주소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pp라는 변수에 x100이 아니라 요거를 좀 이제 자를게요. 그리고 줌에 하나 더 만들어서 1바이트짜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바이트. 자, 여기가 한 x105 정도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한 10을 여기다가 1바이트짜리 저장해요. 이거 캐릭터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주소값이면 얘도 몇 바이트? 얘 무조건 8바이트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값들이 있죠. 어떤 변수 그 공간의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값, 주소값, 이거는 다 8바이트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8바이트니까. 자, 그래서 모든 주소가 여기 다 저장될 수가 있는데 이 크기만 딱 맞춰서 저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자, 이제 105가 들어있어요. 여기 x100이 아니라 105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CPU한테 이거 알려줘가지고 너 x105 찾아가 라고 하면 정확히 이로 찾아오겠죠. 다시 여기 정확히 여기에요. 여기 이 지정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1바이트 읽어가면 10 나오거든요. 자, 그럼 105를 찾아왔을 때는 1바이트 읽어가야 되고요. 110을 찾아왔을 때는 4바이트 읽어가야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4바이트로 쓰여진 데이터가 있는 거고 1바이트로 쓰여진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105를 찾아갔을 때는 1바이트, 여기 100번지를 찾아갔을 때는 4바이트를 읽으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 알려주면은 CPU가 구분을 못하겠죠. 이 끝을 모르잖아요. 끝을 105로부터 1바이트, 105로부터 4바이트,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pp 이 변수, 지금 주소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이 주소로 찾아갔을 때 4바이트를 읽게 하고 싶으면 4바이트 뭡니까? 인트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정확히 여기 찾아와서 4바이트 읽어가요. 왜냐면 인트가 4바이트니까. 그리고 읽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수로 해석합니다. 인트는 정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주면은 그 주소로부터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얘가 그 주소로부터 땅을 4개를 사용하든
한 개를 사용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주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인트형 주소도 들어올 수 있고 캐릭터형 주소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주소든 다 8바이트니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찾아가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정수로 쓸 거냐 4바이트를 쓸 거냐 뭐 10바이트 쓸 거냐 어떻게 쓸 건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소를 만들 때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왜 그럼 이 C를 봐야 되느냐 그 원본 내가 저장하려는 주소의 원본을 봐야 되느냐 당연히 이거 찾아올 때 여기 쓰였던 이 A가 쓰던 방식을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를 찾아온다는 건 이 A를 사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찾아와서 A가 인트로 작성이 됐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pp라는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바이트 읽어가는 거예요. 1바이트 읽어가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우리가 A가 저장해놨던 이 10을 못 읽어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쓰던 방식이랑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pp는. 그죠? 그런 이유는 이 pp의 타입을 우리가 캐릭터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원래 거를 잘 이용을 하시려면 원래 타입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인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C가 인트니까 다시 죄송해요. 여기 I로 바꿀게요. I로. 그러니까 I가 인트니까 I의 주소를 얻어서 다시 찾아가면 기존에 I가 쓰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올바르게 가져오려면 I가 쓰던 방식으로 가져오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I는 인트로 쓰고 pp라는 주소값은 찾아가서 캐릭터로 읽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주소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 비서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자산 관리사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땅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땅 좀. 그래서 자산 관리사가 땅을 알아봐가지고 여기 땅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거 사세요. 라고 하면은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이렇게 반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산관리사라면 얼마나 사야 돼요? 사라고 하면 무조건 샀습니까? 땅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몇 평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주소만 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다. 그럼 주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크기를 정해줘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정해주는 게 요거 주소값만 가지고는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CPU 입장에서 pp라는 변수 안에 뭔가 주소값이 들어있대요. 주소값 찾아갈 수는 있거든요. 찾아가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뭘 할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거기서 1바이트 읽고 와. 그리고 정수를 해석해. 4바이트 읽고 와. 거기서 정수를 해석해. 4바이트 읽고 와. 그리고 실수로 해석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변수에다가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규칙을 지켜서 사용하시면 일단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장하는 변수가 캐릭터다. 그러니까 저장하려는 주소의 변수가